자, 에코프로머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다시 한번 반등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금 정배열의 흐름을 좀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72,300원대 약 3.43%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구간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단순하게 반등으로만 보실 자리는 절대 아니다. 최근 구조를 보더라도 빠질 때와 올라갈 때 주체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차이가 앞으로의 흐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주가가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면서 팩트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많은 의견들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코프로머티를 좀 제대로 보려면요, 단순히 많이 빠졌다, 많이 올랐다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지금 이 종목이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 고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위를 보려는 종목인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윗매물대 무려 20%라는 매물대에 부딪혀서 다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그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종목이냐 이런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반등의 힘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1월 말에 79,700원 이 고점을 만들고 이후 주가가 편안하게 가지를 못했어요. 고점을 찍은 뒤에 바로 무너진 건 아니지만 위에서 강하게 눌리면서 2월과 3월 계속 힘을 빼는 조정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 이런 조정이 완벽한 추세 붕괴처럼 쏟아진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6만원 초반대까지 밀려가면서 121선 위에서 형태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었고, 최근 다시 7만원대까지 복구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어요. 이 말은요, 이 종목이 지금 죽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해서요, 바로 다시 한번 상승을 가져가는 거 분명히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이 20%라는 73,000원대의 매물대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거래감 좀 많이 붙었던 자리,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려고 할수록 본전 심리에 대한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팔고 싶어지는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메티가 아래에서 반등을 성공한 종목이긴 하지만 동시에서 지금 위에서도 시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걸 모르고 보면 야, 다시 올라오네, 여기서 끝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는 반등이고 어디서부터가 돌파냐, 이걸 구분해야 되는 자리가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차트 아래 보유 비중을 좀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상승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기관들의 보유 비중이 계속적으로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이 조정폭에서 좀 소폭 비중을 낮춰가면서 다시 한번 비중을 만들어 가고 있다. 즉 기관은 지금 같은 종목 완전히 버리고 떠난 게 절대 아니다. 아래에서는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보유를 쌓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이 이런 조정 구간에서요, 비중을 다시 한번 늘리기보다는 바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기관이 들고 있다는 건 기관이 지금 당장 올린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관이 지금 보유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 종목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지 곧바로 다시 강한 추세를 만들겠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다시 시세를 내리려면 기관 보유만으로는 부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위에 매물대 다시 한번 뚫으려면요, 실제로 시장에서 계속 사주는 그런 매수의 힘이 붙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근 외인들에서 움직임이 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런 상승폭 중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관들도 계속 따라 붙으면서 지금 보유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한 달 누적으로만 보면 어때요? 외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기관들이 다 빠져나간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다시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요. 최근 이렇게 며칠 결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건 저는 그냥 반등의 엔진이 결과적으로 지금 외인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조정 구간에서 개인이 받는 건 주가를 버티게 할 수는 있어도 윗 매물대를 뚫는 힘은 결과적으로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붙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차트가 살아나는 이유가 개인들이 잘 버텨서가 아니죠. 외인들, 기관들이 최근 다시 들어와 주면서 가격대를 복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머티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기관은 이미 어느 정도 들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최근 외인들까지 다시 붙고 있어. 그러면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전 좋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 힘이 검증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외인들의 이런 들어온 수급들이 며칠간 좋아졌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추세의 전환으로 확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위에서 막혀버리면 다시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걸 더 민감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신용 부분입니다. 최근 한 달간 좀 이 조정 부분에서 신용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2.02%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요, 이 2%의 수준은 절대 가벼운 수준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요, 주가가 다시 힘있게 올라갈 땐 신용이 조금만 받쳐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한 번 다시 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바로 던져버려요. 빚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마냥 그냥 편하게 볼 자리만은 아니다. 주가가 올라올수록 좋은 건 분명히 맞는데, 동시에 흔들릴 때도 정말 뼈아프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동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좀 대차 거래를 좀 보시면요, 최근 대차 잔고가 좀 빠르게 이렇게 상환되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진짜로 이 에코프로머티가 좀 무너지는 종목 같았으면 오히려 이런 반등 구간에서도 대차가 더 쌓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에만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절대 잔고 자체는 여전히 크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대차가 조금 줄였을 뿐이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니다. 그래서 숨통은 트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합쳐보면요, 지금 에코프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왔다는 건 분명합니다. 차트도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기간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외인들이 다시 들어와 주면서 반등의 흐름도 분명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대차도 최근에 완화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위에 매물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용 아직까지 무겁다라고 말씀드렸죠. 외인들의 수급, 이게 언제까지 갈지 장담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종목처럼 보이니까 나 무조건 갈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최근 외인들이 샀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섣부르게 확정을 지어버린다는 겁니다. 둘 다 위험해요. 자,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은요, 확정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에요.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외인들이 며칠 더 이어서 들어오는지, 기관들이 과연 받아주면서 72,000원대 여기 매물대를 뚫어버리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위험한 판단이 뭔지 아십니까? 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좋은 종목 같으니까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외인들 수급 빠지는 거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쉽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외인들 수급 그렇게 쉽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지만 타이밍이 틀리면 결과적으로 계좌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외인들이 얼마나 이어서 들어오는지, 어느 가격에서 멈추는지, 신용이 다시 붙어주는지, 이걸 실시간으로 못 보면요, 같은 종목에서도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위에 제가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으로 뭐 구독이나 에코 이 정도만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지금 자리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깔끔한 기준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아갖고 어떤 식으로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왔는지 다른 종목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러라 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의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웬일이 왜 수급을 붙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고요. 얘네들이 따라붙고 있는 명분이라는 것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양극재 핵심의 소재인 전구체를 만드는 2차 전지의 밸류체인의 핵심적인 기업이 누구다? 에코프로머티다. 그래서 결국 이 종목의 본질은 2차 전지 이런 업황과 함께 에코프로 그룹 전체 흐름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4분기에 대한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최악 구간은 좀 넘어갔다라는 신호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이 턴어라운드가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좋아졌다가 아니라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는 단계가 왔다라고 보는 게 더욱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표이사 변경까지 나와주고 있죠. 지금 경영 방향 변화 기대도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종목 기대가 살아있고 구조 또한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그러면서 업황, 수급까지 이 3박자가 모두 맞춰주는 그런 종목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보다 우리가 수급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자리, 외인들이 이어서 들어오고 신용이 안정되면서 매물대가 뚫리면 그때는 우리가 다른 해석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사실 아직 그런 확정이 아니라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겠고, 제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해드릴 테니까 자, 아래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